동기기에서는 한 4개에서 5문제 나오는데 발전기에서 2개에서 3개, 그다음에 전동기에서 1문제, 2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보다는 기출 빈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 나오는 거 맞춰야 됩니다. 전동기. 자, 동기 전동기의 구조 및 원리, 장단점 나올 거고요. 자, 구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익숙합니다. 조금. 여기 밖에 있는 게 전기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계자예요. 그 다음에 계자는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여자기에서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 공급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석이 나오고 이 자석이 나오면서 계자가 회전할 겁니다. 회전. 이렇게. 근데 발전기는 누군가가 돌려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원동기가 들어갔다면 이제 얘는 누군가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돌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기동할 수 없어요. 동기전동기는 혼자 기동 못합니다. 그래서 기동기가 필요하다. 기동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어차피 구조는 할 건데 원리 한번 간단히 해볼까. 원리. 자, 동기, 전동기. 자, 전동기라는 건 전기를 넣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동력 에너지, 회전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게 전동기예요. 근데 앞에 동기 붙었어요. 동기. 이 동기의 의미는 뭐예요? 이 회전 에너지의 속도가 항상 어떤 속도? 이 속도로만 돌 거다. 이 속도로만. 자, 이 동기 속도로만 돌 거예요. 그럼 동기 속도는 식이 P분의 120F다. 만약에 국수가 사극이고 60Hz의 전기를 넣었어요. 그럼 얼마나 돌아요? 1800rpm으로 돈다. 이게 그냥 동기 전동기입니다.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 A상, 그러니까 1번 상, 2번 상, 3번 상이에요. 여기 단자에다가 뭐 넣는 거예요? 어떤 전기? 단상 넣는 게 아니라 3상에 교류를 넣는 거예요. 3상의 교류. 자, 얼마짜리? 몇 헤르츠짜리? 60헤르츠짜리. 자, 3상 교류라는 건 A상 들어가고 60도, 120도 있다가 B상, 또 120도 있다가 C상 이렇게 들어가는 게 3상이에요. 자, A상 들어가고 즉 1번 상 들어갑니다. 또 120도 있다가 2번 상 들어가고 또 120도 있다가 3번 상 들어가요. 그럼 코일에 1번 상 들어갔고 2번 상 들어갔고 3번 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3상에 전류가 인가되면 우리 전류가 그러면 반드시 자속, 자기장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자속이 어떠한다? 회전한다, 회전. 그 회전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3상 전류가 인가되면 그냥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져. 만들어져. 자, 참고로 그럼 단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단상. 단상 전류가 인가되면 회전 자기장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단상은 안 만들어져. 단상은 어떤 자기장 만들어질 거냐면 교번 자기장 만들어질 거예요. 교번 자기장. 교번 자기장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3상을 넣으면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3상의 교류를 넣었어요. 넣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여기서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렇게.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회전해. 회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회전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회전 자기장은 항상 어떤 속도로 돌아요? 동기 속도만 돌아요. 동기 속도. 회전 자기장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동기 속도만 돌아요. 동기 속도 만약에 사극이고 60Hz다. 그러면 얘는 얼마로 돈다고요? 1800rpm으로 누가? 이 회전 자기장이 돌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돌아가는 이 계자가 이 회전 자기장을 똑같은 속도로 따라 돌 거예요. 그냥 그게 동기 전동기다 보시면 돼요. 이 회전 자기장의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얘가 돌면 동기 전동기. 자, 우리 동기 끝난 다음에 변압기 할 거고 마지막으로 유도 전동기 할 거예요. 유도 전동기.
그럼 유도 전동기는 뭐냐면 똑같아. 3상의 교류를 넣어요. 넣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 회전 자기장의 속도를 똑같이 따라 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기 전동기. 얘보다 느리게 돌아. 얘가 만약에 1710으로 돌아.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속도가 아니죠. 그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 이해되시나요? 동기 전동기 때, 아니 유도 전동기 때 동기 전동기 원리 또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할게요. 지금 이 그림이 유도 전동기. 자, 그러니까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봐볼게요. 자, 요게 고정자, 요게 회전자. 자, 그럼 이 고정자에 어떤 전기 넣는 거예요? 3상에 교류 넣는다고요. 3상 교류. 자, 몇 헤르츠? 60헤르츠. 여기다가 전기를 넣는 거예요. 전기 넣으면 여기 코일이 있는데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그 코일에서 자기장, 자속이 나올 텐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속이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회전한다고, 회전. 자기장 회전. 이거를 우리는 회전 자기장이라고 한다고요. 자기장. 그런데 이 회전 자기장은 항상 어떤 속도? 동기속도로 돌아요. 동기속도. 자, 사극에 60Hz면 얼마? 1800으로 돌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회전자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쭉. 넣으면 얘가 회전 자기장을 따라서 돌 거예요. 그런데 이 회전 자기장의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돌면 무슨 전동기? 이게 동기 전동기. 근데 얘보다 속도가 느리다. 그럼 무슨 전동기? 유도 전동기가 될 거예요. 이거 개념 잡고 합니다. 개념. 동기 전동기는 회전 자기장의 속도, 이게 동기 속도예요. 동기 속도. 동기 속도랑 똑같이 돌기 때문에 이름이 동기 전동기예요. 근데 유도 전동기는 동기 속도보다 항상 느리다. 그래서 유도기에서는 속도 차이를 막 할 거예요. 속도 차. 이렇게. 만약에 유도기를 이렇게 얘를 넣는데 얘가 속도가 1710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속도가 느리죠? 그럼 속도 차이가 얼마큼? 90만큼 나죠? 그거를 우리는 유도기에서 슬립이라고 배울 거라고요. 슬립. 속도 차이. 이렇게. 근데 동기기에서는 슬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똑같이 돌 거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슬립 안 할 겁니다. 어찌됐건 원리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원리에서는 문제 안 나와요. 원리에서는. 그런데 이해를 하려면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이게 원리입니다. 3상의 교류를 넣었을 때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회전 자기장하고 똑같은 속도로 돌겠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전 자기장은 뭐냐? 지금 보면 요거 이 그림. 지금 이 그림이 3상의 전기를 넣은 거예요. 자, A상 넣었고요. A상 넣은 다음에 몇 도 있다가 얘 넣은 다음에 120도 있다가 B상 넣은 거예요. 이렇게. 얘 넣은 다음에 몇 도 있다가 120도 있다가 C상 들어가고 C상. 그러면 이 3상 전원에서 한 지점, 두 지점, 세 지점, 네 지점, 다섯 지점, 여섯 지점에 자속의 분포를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요 밑에처럼 그림이 나온 거예요. 밑에처럼. 자, 요게 첫 번째 자속 분포고 이제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그냥 요거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자, 합성 자속이 맨 처음에는 이 방향이더라, 이 방향.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 몇 시 방향? 1시 방향 정도 되겠네, 1시 방향. 그럼 두 번째, 이 점에서는 몇 시 방향? 3시 방향. 세 번째는 한 5시? 그 다음에 여기는요? 7시. 여기는요? 9시. 여기는 1시. 그러니까 3상의 전기만 넣었는데 합성 자기장, 합성 자속이 맨 처음에는 1시 방향이었다가 3시 방향이었다가 5시 방향, 7시 방향, 9시 방향, 11시 방향으로 한 바퀴가 뺑 돌더라. 이게 그냥 회전 자기장이다 보시면 돼요. 회전 자기장.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아니라 그냥 3상의 전기만 넣으면 만들어져. 이게. 그래서 3상을 쓰는 이유 중에 이것도 포함돼요. 3상을 쓰면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속이 지금 나오죠? 자속이 나오면 자석처럼 극성이 생기고요. 극성. 그러면 자속이 나오는 게 무슨 극? N극. 들어간 쪽이 S극. 여기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자, 자석이 있으면 자석 막대 자석이 하나 딱 있다. 그 막대 자석이
한 바퀴 뺑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개념 잡는 겁니다. 개념. 회전 자기장은 그냥 자석이 뭘 뿌리면서 자속을 뿌리면서 회전한다. 어떤 속도로? 동기 속도로. 이거 개념. 그냥 회전 자기장이 뭐냐? 삼상의 전기만 넣으면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자석이 그냥 자속을 뿌리면서 막 회전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동기 속도로. 그 개념이에요, 개념.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원리 나올 거예요. 자, 원리는 인력 및 청력을 이용한다. 회전 자기에 의한 인력 및 청력을 이용한다. 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자,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자, 여기 가운데가 계자죠, 계자. 계자가 요 자석이에요, 자석. N극, S극. 얘가 회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원리냐면 여기 옆에다가 아주 큰 자석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N극, S극. 자, 그러면 가운데 자석은 N극과 N극은 서로 밀죠. 얘는 밀어. 그다음 얘는 당겨요. 얘는 밀어요. 얘는 당겨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 있는 자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딱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되는 거는 회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회전시키려면 여기 가에 있는 자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돌려주면 되거든요. 가에 있는 자석을 막 돌려주면 돼. 돌려주면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따라 돌아. 이게 그냥 원리예요, 원리. 이렇게. 그러면 누군가가 자석을 돌려줘야겠죠? 그러면 자석을 돌려주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 여기서? 요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요 자석 도는 거예요, 자석이. 지금 N극과 S극까지는 요 자석, 회전 자기장, 3상의 전기만 넣으면 자석이 막 회전해. 회전. 어떤 속도로 회전해요? 동기 속도로. 이게 회전 자기장이라고, 회전 자기장. 회전 자기장이 막 돌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 도는 거예요, 따라 돌아. 어떤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이게 동기 전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정작 문제 나오는 건 원리 물어오면 전동기니까 어떤 법칙?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왼손 법칙. 그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원리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동기 전동기의 장단점. 자, 요거 별표 5개. 동기 전동기에서는 이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했던 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정도만 아시면 돼. 더 이상 안 알아도 돼요. 그 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나올 거예요. 장단점. 자, 책에 보면 지금 여기 장점의 난조 원인, 난조 대칭사항 있죠? 이걸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장점, 단점. 책에 요거 장점, 단점. 자, 장점부터 해볼게요. 자, 역률 1로 운전 가능하다. 역률이 우수하다. 네, 역률 우수하다 나옵니다. 문제도 나올 거예요. 역률이 가장 우수한 게 어떤 전동이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동기 전동기다. 동기 전동기. 자, 역률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역률을 조정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동기 조상기입니다. 동기 조상기. 자, 우리 전동기를 왜 쓰죠? 전동기에 축을 돌리려고 쓰는 게 아니죠. 그 축에다가 뭔가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선풍기면 날개 연결하죠, 날개. 이렇게. 그러니까 전동기 축에다가 뭔가를 연결하려고 쓰는데 얘는 연결하지 않고 무부하로 쓰더라. 무부하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겁니다. 무부하로. 그럼 어떨 때 무부하로 쓰냐면 역률을 조정하는 동기 조상기로 쓸 때. 동기 조상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동기, 전동기 나오면 여러분께 그냥 동기, 조상기 떠올려야 돼. 동기, 조상기. 그 동기, 조상기가 뭐냐면 상은 위상이에요, 위상. 위상. 그 다음에 조는 조정한다. 위상을 조정하는 기기가 동기, 조상기예요. 동기, 조상기. 자, 위상을 조정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냥 역률 조정하는 거예요, 역률. 위상을 조정하는 건 역률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률을 지상으로도 했다가 진상으로 했다가 역률 1로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률이 가장 좋아요. 역률을 조정하는 동기 조상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장점은 일정 속도로 운전 가능하다. 일정한 속도로 운전 가능해요. 자, 우리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직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자, 여기가 속도예요, 속도. 그 다음에 여기가 부하예요, 부하. 자, 부하가 거의 없을 때, 부하가 없을 때는 속도가 빨라. 근데 부하가 늘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거 급격히 저하되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 부하가 있어도 없어도 그냥 거의 정속도, 정속도. 일정한 속도. 만약에 부하가 급격하게 변하면 뭐 난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동기 전동기는 일정하게 돈다, 일정하게. 그래서 일정 속도로 운전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난조 여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역률이 우수하기 때문에 효율이 우수하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장점 반드시 암기해야 돼, 반드시. 자, 단점 갈게요, 단점. 자, 기동 토크가 없어. 혼자서 기동할 수가 없어요. 기동할 때 기동 토크가 없다. 그래서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에다가 여기다가 기동기가 들어간 거예요. 기동기. 혼자서 기동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려줘야 돼.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가 어려워. 이건 뭐냐면요. 직류기 때는 우리 속도 제어 했잖아요. 전압 제어, 계좌 제어, 뭐 저항 제어 했었죠. 근데 얘는 속도 제어도 어렵고 속도 제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그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 전동기를 물어봤는데 속도 제어가 뭐 원활하다 막 이런 게 나오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답이에요. 그거 골라내면 돼요. 자, 여기 질문 주신 난조 설명드릴게요. 난조. 동기 전동기는 항상 어떤 속도? 이 동기 속도만 돌아야 돼. 자, 너무너무 유명한 거 사극이고 60Hz다. 그러면 얼마나 도는 거예요? 1800으로 돌아야 돼. 일정한 속도, 얘는 매듭 이렇게 일정한 속도만 돌아야 돼. 일정한 속도.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부하가 급하게 막 변했어. 그러면 속도가 잠깐 이렇게 출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출렁이다가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돼요. 이거를 우리는 난조라고 해요. 난조. 그러니까 속도가 잠깐 동안 출렁이는 거예요. 출렁이는 거. 그러면 전동기 멈춰야 돼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어차피 잠깐 동안 출렁이다가 회복했으니까. 그런데 난조가 발생했어요? 근데 난조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돼. 계속해서 속도가 변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탈조라고 해요. 탈조. 탈조가 되면 전동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꺼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문제 나와요. 난조가 되면 발전이든 전동기든 중단할 필요 없어. 바로 회복돼요. 근데 난조가 지속되는 게 탈조인데 탈조가 발생하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의 단점은 뭐냐면 부하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조속기 감도가 너무 민감하면 난조나 탈조 발생 우려가 있다. 이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속도가 출렁인다. 요겁니다. 자, 요 정도 알고 가시고 적용 동기 전동기 어디다 쓰느냐? 그냥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야 돼요. 동기 조상기. 부하를 걸지 않고 사용하겠다. 부하를 걸지 않고. 자, 동기 조상기 의미 위상을 조정하는 기기다. 위상을 조정하는 기기. 즉 얘는 뭐냐면 L도 공급했다가 C도 공급했다가 막 하는 거예요. 자, 계통에 C가 많아. 그럼 뭐 넣어야 돼요? L. 자, 계통에 L이 많아. 뭐 넣어야 돼요? C.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률을 좋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부하를 걸고도 운전 가능하다. 걸고. 자, 어떻게? 분쇄기, 송풍기, 압축기 등에 사용한다. 실제 부하를 걸고는 동기 조상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쇄기나 송풍기, 압축기 등에 사용한다. 근데 요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직권 전동기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직권 전동기는 속도 변동률이 크고 기동 토크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써요? 어디에? 기중기, 크레인, 전기, 철도에 쓰인다. 얘는 암기해야 돼요. 얘는 단독으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얘는 어쩌다 한 번 나와요. 근데 보기에 항상 얘가 껴 있어요. 이렇게. 자, 뭐 동기 전동기의 적용으로 잘못된 거 물어본 다음에 1번 분쇄기, 2번 송풍기, 3번 압축기, 4번 크레인 막 이렇게 껴 있어요. 그럼 우리 직권은 암기하면 돼. 직권. 크레인은 직권이다. 기중기는 직권이다. 철도는 직권이다. 물론 이거 암기하면 좋겠지만 암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직권만 암기하자 그러면 직권만. 이렇게. 자, 1번. 다음에서 동기 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은 그랬습니다. 동기 전동기 구조와 동일한 게 동기 발전기죠. 동기 발전기를 다른 말로 교류 발전기라고 합니다. 답은 4번. 자, 2번.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그랬어요. 역률 가장 좋은 거. 동기 전동기. 동기 전동기. 다음. 동기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했습니다. 장점. 역률이 우수하니까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효율.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4번. 동기 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 역률 조정할 수 있죠? 역률 조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기 조상기. 동기 조상기. 답은 4번. 자, 5번. 동기 전동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용도 아닌 거? 크레인. 크레인은 직권 전동기입니다. 답은 1번. 자, 6번. 유도 전동기로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유도 전동기의 국수는 동기 전동기의 국수보다 2급 적은 것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S는 슬립이며 NS는 동기 속도이다. 유도 전동기는 동기 속도보다 늦어요. 속도가. 얼마만큼? SNS만큼 늦다. SNS만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SNS. 이건 유도기 때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7번. 동기 전동기가 무부하 운전 중에 부하가 걸리면 동기 전동기의 속도는 그랬습니다. 자, 무부하 운전하고 있었는데 동기 전동기가 갑자기 부하 걸렸대요. 부하가.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정지?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동기 전동기는 부하 걸려도 속도 변동이 없다. 항상 동기 속도로만 돈다. 답은 동기 속도와 같다. 이거.